그 어깨가 이렇게 들어올릴 때 덜컥거리는 느낌 혹은 통증이 있는 거, 이거는 꼭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지만 어깨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증상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파열되거나 오십견이 왔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통 그 병 자체도 아픈 통증을 유발하지만 그거보다 그로 인해 파생된 염증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특징이 밤에 자다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 자체가, 환자분 밤에 잠은 주무세요? 그걸 꼭 물어봐요.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가 맞더라도 통증 자체 치료법이 좀 더 뭐 약을 먼저 먹어본다든지 물리치료만 해도 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증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동결견, 이두건염, 회전근개 파열 이거를 자간진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초음파를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초음파로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하기는 힘들고, 대신에 하나는 있어요. 환자분이 이 증상을 말하면 그거는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심각한 파열이요.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팔을 일단 올릴 수는 있어. 올릴 수 있는데 올렸다가 이렇게 옆으로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해야죠. 이게 천천히 모든 각도에서 이게 가능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없거나 파열이 크지 않은 거고, 파열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했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져요. 어느 각도에서 처음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오면 갑자기 툭 떨어뜨려요. 이거는 회전근개 중에 특히나 극상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많이 파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 검사 외에는 환자분들이 사실 집에서 내가 회전근개 파열인가 동결견인가 뭐 유두건염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깨 구조인데요. 어깨 구조에서 이두건이 여기 있고요. 회전근개가 여러 개지만 제일 많이 끊어진 극상근이 여기 있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견갑하고는 바로 또 여기 앞에 있어요. 1cm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분들이 뭐가 다쳤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아픈 부위가 어디요? 라고 물어보면 한 30%는 여기 아프다 그래요. 어깨는 실질적으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승모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인데 여기는 어깨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기 아픈 분들이 어깨 아파요 그러고 여기를 잡고 오는데, 여기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긴장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승모근 통증은 어깨 관절이랑 상관없는 부위예요. 여기는 물리치료라든지 근위안제를 처방을 해서 우리가 통증을 조절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어깨 관절은 여기 있고 어깨가 아픈 분들은 나는 어깨가 아프다고 안 하고 여기가 아프다고 해요. 팔뚝이 아파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어깨가 아픈 분들이고, 여기가 아픈데 왜 나는 여기 초음파 안 봐주고 어깨 보냐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이유는 어깨 관절로 가는 신경이랑 이 피부로 가는 신경이랑 합쳐져서 머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머리에서는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연관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일단 근본적으로 병에 따라 다 다르죠. 병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대부분의 경우가 수술이 필요해요. 회전근개가 파열됐는데 지켜보시죠. 이거는 아주 구분 파열일 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완전 파열이 이미 샜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작더라도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요. 너무 고령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한 90% 이상이죠.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병원 가면 청진기를 가슴에 댔던 것처럼 정형외과 의사 아니면 관절을 보는 의사들에게 요즘은 거의 청진기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청진기 하는 것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청진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외래에서 기다리지 않고 초음파를 통해서 병을 감별할 수 있죠.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이두건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음파로 충분히 이제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MRI는 왜 찍는 거냐? 그 MRI는 관절 안에 있는 구조는 초음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MRI를 촬영하지만 외래에서 초음파로 한 80%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오시면 물어보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딱 며칠 아팠어요. 한 2, 3일 아팠는데 초음파를 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아파서 왔더라도 먼저 엑스레이 찍고 약물 치료랑 물리치료를 해보고
이게 뭐 별거 아니고 지나가는 그냥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고요. 만약에 근데 아픈 기간이 2주가 지났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초음파 하는 게 맞아요. 그래 병을 빨리 감별을 해야죠. 침습적인 검사가 있고 비침습적인 검사가 있는데 초음파는 사람에게 전혀 유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폐한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잘 때 아프다 꼭 해봐야 됩니다. 그건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자다가 깬다, 자다가 아프다, 이때는 저는 처음 오더라도 며칠 안 아팠어도 초음파를 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에 작아진다. 일단 핵심은 작아진다, 힘들다. 어깨가 오래 아프면 빨리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